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 자체의 불안감이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좀 진단받고 전략까지 이어가 볼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진단은 역시나 시장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2,440선 지금 걸친 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런 하락 왜 나온다고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조금 한국 시장을 뭘로 보고? 예. 물론 이제 변수는 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홍콩 증시가 급락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홍콩 증시가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을 텐데 왜 그게 또 국내 직접 탄으로 오는지 그래도 잘 모르겠고요. 물론 이제 환율 불안하죠. 네. 환율 불안은 나오는 얘기를 보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 또 뭐 북한이 이거 하고 네. 예. 아니 때리겠다는 사람이 또 거기 딱 기다려. 너 내가 때릴게. 이런 사람 봤습니까? 예, 원래 그런 진짜 공격적인 전쟁의 시작은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몰래.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볼 필요는 없는데 거기까지 왔다는 거. 게다가 또 외국인들은 일단 작년에 들어왔었던 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선물 매수와 함께 같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빠르게 약간 투기적으로 매도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루 중에 요즘에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들이 참 좀 공격적인데 네. 15,000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약간 목에 차는 부분까지는 빨리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뭐 이유는 수급이죠. 수급하고 게다가 또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저희 대한민국 기업들 양축이 2차전지 반도체 다 생각보다 실적 안 나왔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 게다가 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가 빠지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당신들이 생각할 만큼 금리 인하 빨리 될 것 같아? No.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사라진 측면들이 같이 연결됐다고 그러던데 아니 왜 한국만 이러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일본 그렇게 잘 가는데. 그럼 만약에 동시적으로 글로벌 다 같이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금리 인하 뭐 이런 실망감이 사라진 게 왜 한국만 다 당하는 겁니까? 네. 워워하겠습니다. 예, 예. 네. 얘기를 하락의 이유를 찾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김민수 대표님도 저런 마음의 표현을 좀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사실 1월 지금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이 포인트로 보면은 한 8% 정도 빠진 게 지금 코스피의 상황이잖아요. 네. 뭐 까치랠리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증시 전망 좋았던 게 엇나간 건가요? 아니면 단기 문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까요? 앞으로에 대해서요. 까치 쇼크네요. 이 정도면요. 네. 네,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다 겹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적인 요인이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작하고 밀려 내려왔던 거는 배당받은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갔던 게 제일 클 것 같고 지금 이제 한 2,500선 이탈하면서부터는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외국인들의 자체적인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그들끼리 만드는 네.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연결될 뿐이지 더 급한 물량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는 일단 아무래도 좀 수급 관련된 쪽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도 계속 매도세로만 일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도 같이 연결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투기적인 매매와 단기적 과매도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440 밑에서는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키워드는 네. 외국인들 선물 매도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좀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는 하겠지만 일단은 다시 1월은 넘겨야겠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소화하고 다음 달은 좀 한번 이렇게 크게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 달은 또 낫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걸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은 좀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이 수급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는 게 환율과의 연관성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국 1346선까지 올라왔는데 원화가 약세인 건 달러가 강세여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달러 강세 이유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밤사이에 매크로 지표가 좀 혼란스럽게 나온 거.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고 게다가 또 10년물 국채금리 4.1까지 막 넘으려고 하는 이제 네. 목전의 참모습들까지 보이고 그러니까 즉 이거는 금리나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 나스닥도 쭉 빠졌어야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의문은 우리만 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도 뭐 홍해에서 뭐 미국과 영국이 뭐 후티 반군 뭐 세 차례 공격했다 그러는데 미국하고 영국은 잠잠한데 왜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격했습니까? 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약간 그게 반응을 해서 환율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촉발된 외국인들의 매도도 있을 거고 그와 함께 나오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수급적인 불안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근데 수급적인 불안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 뭐 마음은 있는 게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가다 보니까 신흥국 쪽 좀 줄이고 가상자산 비트코인 쪽을 좀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뭐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달러 강세 여파가 좀 꺾이고 환율이 좀 안정을 받는 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 중에서 금리가 진짜로 3월에 인하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그 체크에 있지 않겠습니까? 금리는 네. 3월 달 인하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네. 이제 1월 달 FOMC에서 대충 가이드라인이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거는 QT 있죠. 그러니까 QT를 테이퍼링 하겠다는 계획들이 좀 나오면서 이게 같이 맞물려져야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쪽도 얘기가 안 돼 있는데 이제 또 그럼 1월 달, 2월 달, 3월 달 FOMC까지 나오는 물가 지표 한 2번이 더 남아 있는데 네. 그것까지 보면서 QT에 대한 계획들도 좀 확인되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여기서 뭐 QT 진행 중인데 그냥 금리 인하 하겠습니까? 그렇죠.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은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빨라야 6월 달로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외부 변수를 좀 보겠습니다. 하락의 이유를 찾는 듯한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도 실적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다른 국가에 비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중국, 지금 계속 미국 얘기만 했잖아요. 네. 중국의 경제 지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홍콩 증시도 좀 많이 무너지는 듯한 흐름이 있는데 중국의 지표가 한국 증시에 또 미칠 영향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영향은 체크하는데 워낙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이제 네. 그들은 뭐 사고 친 게 큰 건이 뭐 두어 개가 부동산 쪽에서 있다 보니까 네. 또 누누이 좀 경고는 했었죠. 뭐 거기서 발생하는 그림자 금융과 함께 연결되는 모든 과정들 생각하게 되면 힘들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 오늘 발표된 지표 쪽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4분기 GDP는 그래도 선방했다고 봐야 되겠죠. 큰 변화 없이. 그래서 이 정도로 가게 되면 5% 이상 성장세는 이어가겠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건 물론 이제 모릅니다. 중국 정부에서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그 밖에 뭐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또 소매판매는 생각보다 조금 좀 예상만큼 덜 나왔고요. 그 밖에 실업률 이런 쪽을 보게 되면 또 거기다 부동산 관련된 이 투자 쪽을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변화는 예상했던 거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나오는 지표 자체가 여전히 부동산 쪽 어렵다 하는 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되는 과정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좋은 지표가 나오게 되면 중국 정부 이제 본격적인 경기 부양할 거야 네. 라는 기대감마저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오고 끝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약간 좀 끌어가는 느낌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되느냐 그럼 또 기대할 게 양호밖에 없습니다. 3월달 가야 되겠죠. 그럼 가서 그들이 직접 얘기하는 경기 부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뭐 보니까 한 채권 발행 대거해서 그걸 가지고 또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얘기는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안 믿습니다. 중국 정부가 뭘 하기 시작하고 뭐 지표나 흐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거 그냥 작년에도 계속 그랬잖아 이런 생각밖에 안 들기 네.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뭐 이거 말고 얘기하는 거 말고 액션들이 나오는 지표까지 확인해야 시장이 반응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국내 이슈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라는 정책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네. 정부의 방향이 증시에 앞으로 미칠 영향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게 확인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해서 결과물까지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에서도 보여줬던 공매도 그렇죠. 관련된 쪽에서 약간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이제 내용을 개선을 하고 다시 재개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그 과정들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나오는 얘기들은 솔깃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자 시스템 들어가고 거기다 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들 바뀌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상법상에서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 예,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선 딱 중심 잡아주고 거기다 나오는 금투세 폐지부터 좀 일본이 급등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비과세 한도를 더 확대시켜 주니까 급등하잖아요. 저도 이런 정책적인 육성을 보여주기만 하게 되면 확신에 대한 흐름들만 나오게 되면 바로 변하지 않을까요? 한쪽에서 기대감은 높은데 이게 진짜 현실화돼서 그러니까 상법 개정하기 위해서는 또 여야가 같이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진하고 좀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는 또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 포트폴리오의 돌파구가 될 섹터와 종목들 공개해 주시죠. 네, 조금 올라 있긴 하지만 서진 시스템 보고 있습니다. ESS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네. 금리 인하기가 들어오게 되면 투자한다 그러면 네. ESS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와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성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턴에서 꾸준한 레벨업을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앞으로 ESS의 업황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 쪽에서의 흐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일단 서진 시스템 ESS 업황 확대 기대감과 함께 선택이 됐는데 네. 금액 설정해 주시죠. 네, 목표가 25,000원 정도 일단 1차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1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 라인은 18,000원 저희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오늘 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